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이종섭 황상무 사태로 요동치고 있는 민심과 총선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한강벨트 그리고 낙동강벨트 여야 접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어제로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254개 지역에 699명이 지원을 했네요. 네. 뭐 꽤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금배지가 좋기는 좋은 모양인데 네. 그것보다도 그 비례 정당이 38개나 이렇게 난립을 해갖고 네. 그 투표용지가 51.7cm가 돼가지고 7cm. 네. 그 개표 분류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전부 그러니까요.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네, 50cm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연동형 예. 이 비례 대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라도 뭐 한석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영 너도 나도 당을 네. 창립을 해갖고 깜빵에 있는 사람이든 무슨 그렇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창당을 했더라고요. 온갖 뭐 어중이 떠중이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는 걸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한석도 얻지 못하지만 자칫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말하자면은 선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정작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또 혼란을 주지 않습니까? 무려 51.7cm 무슨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 이런 걸 세계 신기록을 세울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준연동형 차라리 그를 준연동형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위성 정당부터 만들지 말아야죠. 해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경악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아주 상승세를 보이던 국민의힘이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 그리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회칼 테러 사건으로 확 꺾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일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죠.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그렇습니다. 조사한 내용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민심의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것은 최근 3주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9%까지 갔다가 하락하고 이런 상황을 빚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TK라든가 PK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10% 막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빚고 있네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올라갔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꺾였다. 지금 현재 상황은 3월 초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기세를 잡고 나가던 시점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상승세를 탔어요. 말이 올라탔습니다.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민주당의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 공천 막판까지 강북을은 누가 지금 나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인데 3월 초까지는 이런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무슨 차은우 공천입니까? 대장동 공천입니까? 정체불명 여론조사 공천입니까? 윤리평가 빵점 공천입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타고 자체 발광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도 의대 정원의 여론 상승세를 올라타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 34, 39, 39 그런데 이번에 34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의대 정원 효과가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요. 이제 바닥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의대 문제나 이런 완전 것들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또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4, 39, 39, 34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과 비슷한. 그러니까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 32, 33, 34는 보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만 안 치면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 지지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의힘은 계속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40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37 됐는데 자 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까지 올라갔다가 37로 내려왔다가 다시 37이었다가 이번에 34로 네. 대통령 지지율과 3%. 똑같아졌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이황 논란입니다. 대통령발 악재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 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황 논란입니다. 뭐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아니 이종섭이 뭘 잘못해서 왜 그래 그렇게 했으면 이 해병대 논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 잘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핵칼테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또 MBC 기자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과거에 1988년에 말이야 경제신문 기자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핵칼로 찔렸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죠. 그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신나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나왔다지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이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눌러져 있는 데서 다시 반전을 치고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박용진도 그렇게까지 그냥 끝까지 공천 파장에 빚어졌으면 결국에는 한민수 국민의 일부 출신의 대변인에게 그 자리를 줬고 그 다음에 조수진 후보자가 얼마나 또 난리법석이었어요. 네, 그게 뭡니까? 10대 청소년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 변론을 들면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 흔적이 묻어있는데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뭐 부모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라면 아버지겠죠. 할 그런 말입니까? 패륜 변론을 어떻게 할 합니까? 말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래서 탈락을 하고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잘 치고 나가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주춤하면서 빠지고 다시 민주당이 보면 선거는 또 이 선거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부겸 카드, 또 이해창 카드, 또 조국 카드 뭐 또 다 빼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리스크가 몰렸던 걸 방패막이를 투둥 치면서 좀 뒷걸음 물러나니까 여론이 좀 반전됩니다. 이 공천 파장도 이제 조금 다독거려지면서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지난번 한국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앞서가는 추세고 좀 추세로 봤어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제가 민주당이 앞서간다는 말씀은 뭐냐면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자 이번 조사에서 그게 좀 정점에 이 범민주계열 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예, 피로감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분석해 줍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왜 정점에 올라갔냐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하고 싸워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고 박사님도 이게 정점에 올라가면 싸웁니다. 자, 국민의힘도 정점에 올라가니까 이른바 제2차 유난 충돌, 유난 대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민주당 조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조국혁신당과 싸우죠. 조국도 지금 정점에 거의 와 있는 와 거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싹 빠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점이 약 한 18일 정도 총선일 사전투표일로부터는 한 15일이 남아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서로 출발선에 서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하는데 확실히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45고 그렇죠. 민주당이 24입니다. 예. 그런데 전주에 이종섭 사태 뭐 이런 거에 나면서 15%는 빠져버렸죠. 30.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3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15가 빠지고 민주당은 8%가 늘어났습니다. 올라갔죠. 그 변동폭이 23%나 됩니다. 무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이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6.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9%가 오르고 민주당은 6%가 빠져서 그렇죠. 15% 진폭. 맞습니다. 서울의 민심이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23%, 15%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렇죠. 서울의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복세로 돌아선 거 아니냐. 돌아섰죠.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아까도 고영진 박사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시지만 바로 의대 정원 부분입니다. 왜? 빅5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 지금 지방은 좋아. 의대 정원이 늘어났어요. 다들 박수 치고 있어요. 국립대는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박수 칩니다. 좋아. 전남대 의대, 지금 국립경상대 충청권에 또 의대, 엄청나게 늘려버렸죠. 부산대 의대, 충청권 늘려버렸잖아요. 충북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제로예요. 예. 경기도와 인천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은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의대 정원 늘린다라고 해서 빅5 대학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돌아와야 돼.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또 고영신 TV에서는 의사들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들의 마음은 지금 의사협회에 강경한 회장이 선출이 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 우리 그냥 정부와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어떻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25일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방송을 보는 시점이 이제 일요일이시겠지만 토요일이시겠지만 자, 월요일이 25일 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바로 의대의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대학에서 우리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하게 돼 이러면 좀 상당히 좀 악화됩니다. 악화되죠. 요거를 어떻게든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화로 지금 풀으려고 정부에서도 대화를 제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너무 거칠다.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은 국민들도 찬성을 하지만 그렇게 방식을 뭐 일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그렇죠. 거 이게 좀 거칠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은 2025년에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지만 2026년, 7년은 또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때 나서야 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왜? 적어도 한 위원장이 각오를 가지고 작심하면 일이 풀립니다. 저거는 이종섭 또 황상무도 풀렸죠.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든 구체화되는 것은 디테일하게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이종섭 대사도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공수처에서는 뭐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압수물 분석도 아직 안 끝났고 또 참고인 조사도 더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까지 시킨 공수처가 어쨌든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쪽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종섭 대사의 귀국만으로는 약발이 좀 약하다. 그렇죠. 차라리 어차피 이제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못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 그럼요. 왜 조사를 받고 있는 일종의 피의자 신분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대사를 임명을 하고 그걸 그냥 급히 출금 해제시켜갖고 보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도주대사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더 그냥 사퇴 깨끗이 해버리고 나 끝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겠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제적이지는 못했지만 파격적일 때 서울 민심도 그렇고 이것이 이번 선거가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고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다시 들어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들어왔더니 왜 소환조사 안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6개월 정도 됐으면 이걸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민감한 사안이면 호주대사 들어왔군요. 이종섭 소환조사합시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맞는 거니까 고위공직자 그런데 선거 전에는 못 오겠다. 이건 야당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공수처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질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비판하는 것도 마땅한 일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고 박사님 말씀에 이때 여론을 반전시키는 거 바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인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밥자리에 밥 사주면서 뭐 좀 옛날 이야기 한 거 가지고 이러는데 라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종섭 대사도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 과감하게 내려놔야죠.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서 국민 여러분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와 우리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나 이종섭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그 어떤 수사도 철저하게 받을 것을
우리 국민들 앞에서 약속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 군인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이종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 막 질질질 제발 그러지 마요. 정말 이건 우리 고 박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너무 그 자리에 연연하고 고 박사님 우리 얼마나 소탈합니까? 예. 우린 자연스럽습니까?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후보들은 어차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예. 계속 지속적으로 총선 기간 내내 그걸 가지고 또 사퇴하라 이게 나올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수진 강북을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쪽에서는 원래는 이재명이 그거 뭐 별 문제 없다. 예.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번복 없다. 했는데 여론이 나쁘니까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을 못 이기니까 선거 이깁니다. 국면이니까 그럼요. 이 여당에서도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여론 지형이 수도권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니까 맞습니다. 9%나 오를 정도로 지금 여건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에 있어서는 한 7%가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비례대표 부분에서도. 그만큼 이 수도권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을 이게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꺼졌던 여론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 이럴 때가 중요한 살아났습니다. 것이 예. 이럴 때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건 선제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뜨뜻미지근하거나 주저했던 것이 있으면 파격적으로 갈 때 여론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면은 이건 오히려 별로 여론에 그렇게 대통령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민생 토론 나가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든 뭐든 살리려고 하는데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지면 윤 대통령도 치고 국민의힘도 치고 다 지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보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닐 때는 완전히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로 짜여져 가지고 계속 그럼요. 상승세를 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불이 붙었고 그러면서부터 지지율이라든가 열기가 확 식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여론이 싸늘해졌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뒤로 빠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 중반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시간이 다시 와야 합니다. 맞습니다.